1952년 10월 7일 소련 레닌그라드에 위치한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름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이라고 한다. 1999년 러시아 대통령 옐친의 사임으로 총리 신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을 때부터 사실상 러시아의 1인자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해당 헌법에 따라 아직도 2036년까지 푸틴이 집권 가능하다고 한다. 그때는 푸틴의 나이가 80대 중반이 되는데 이러한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 집권을 달성했다고 한다. 현재 통합 러시아 당의 실질적인 권력도 푸틴에게 있는데 공식적 당대표는 메드베데프이지만 당정 분리의 원칙을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하며 실제 실권은 당연히 푸틴에게 있다고 한다. 푸틴은 10대 시절 레닌 필름이라는 대형 영화사에서 스턴트맨으로 활동하며 용돈을 벌었다고 한다. 당시 유도 공인 유단자였던 그는 격투 장면이 필요한 전쟁 영화에 단골로 출연해 독일군이나 소련군 역할을 맡아 구르고 깨지는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고 한다. 그의 가정은 어린 시절 집에 쥐들이 지나다닐 정도로 낡고 허름한 집에서 지냈는데 때문에 푸틴은 직접 돈을 벌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를 계속했다고 한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말썽을 피우던 비행 청소년에 가까웠는데 부모의 엄격한 가정 교육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푸틴이 고학년이 되었을 때 그의 운동 코치의 지도 덕분에 그때부터 모범적인 학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푸틴은 대학 졸업 이후 KGB라는 러시아 국가보안위원회, 한국으로 치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첩보 활동이 아닌 낮은 단계의 보안과 연락 업무를 주로 맡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GB라는 특성상 기초 요원 훈련은 충실히 받았고 따라서 각종 격투나 사격, 장비 조종에 있어서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그가 처음 보는 장비도 쉽게 다루는 모습을 보고 푸틴이 일반 업무에 머물렀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임무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 또한 그가 동독에서 플라토프라는 스파이 활동까지 했다는 점에서 단순 업무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한다. 푸틴은 본인이 KGB 출신이라는 점을 정치에도 잘 이용하는데 트럼프의 강한 미국 전에 이미 강한 러시아를 주창했던 만큼 그의 이미지가 반서방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러시아에게 큰 이점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고 한다. 푸틴의 평소 강한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엄청난 동물 애호가이자 특히 애견인이라고 한다. 유기견을 입양하거나 다른 나라 정상에게 받은 강아지를 키우는 등 동물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2010년 불가리아 총리에게 선물 받은 불가리안 shepherd 버피, 2017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받은 중앙아시아 shepherd인 베르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선물한 아키타견 종의 유메, 세르비아 대통령이 선물한 유고슬라비아산 목동견 파샤, 그리고 푸틴이 가장 아꼈던 퍼스트 독, 레브라도 리트리버인 코니 등 모든 강아지들을 애정있게 키우고 있다고 한다. 특히 리트리버인 코니는 외교 무대에서도 등장했는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큰 개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안 푸틴은 회담 자리에 코니를 슬쩍 풀어놓았다고 한다. 러시아라는 국가의 지도자의 숙명일 수도 있지만 푸틴은 절대 남이 주는 음식을 그냥 먹지 않는다고 한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전담 시식관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데 사극의 왕처럼 먼저 먹어보고 확인한 뒤에야 숟가락을 든다고 한다. 심지어 해외로 회담을 갈 때도 전용 컵, 러시아산 물, 크렘린 궁 요리사들이 세트로 움직인다고 한다. 심지어 푸틴의 전용 오물수거 가방을 챙겨가는 요원이 따로 있는데 적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그의 배설물을 분석해서 건강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을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푸틴의 귀 모양, 팔 각도, 심지어 주름 위치까지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위험이 높은 장소나 전선 근처에는 외모가 똑같은 대역을 보내고 있다는 썰이 있다고 한다. 러시아와 푸틴을 생각하면 그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레닌을 대놓고 비판하는 반공주의자에 가깝다고 한다. 그는 소련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소련 체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공산주의는 우리 러시아를 망친 시한폭탄이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아닌 내셔널리즘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한다. 또한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던 공산주의와는 달리 푸틴은 러시아 정교회의 틈만 나면 출석해 예배를 본다고 한다. 그는 과거 소련의 몰락을 직접 지켜봤으며 당시의 공산주의의 패단을 보며 그 이념은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라는 믿음이 커졌다고 한다. 역사 속의 인물들은 보통 새벽 일찍 일어나고
잠이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반면 푸틴은 지독한 프로 늦잠러라고 한다. 그의 하루는 남들이 점심 먹을 시간인 12시에 시작이 되는데 비서들이 일찍 보고서를 들고 대기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한다. 이후 수영과 웨이트를 하며 관리를 이어가는데 때문에 실제 업무나 회의가 시작하는 시간은 늦은 오후라고 한다. 전형적인 올빼미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늦게 일어나는 만큼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도 새벽 23시로 상당히 늦은 시간이라고 한다. 거기에 푸틴 본인은 보안 때문에 인터넷조차 하지 않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러시아 크렘린궁의 업무 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푸틴이 자주 입고 나오는 모든 의상은 일반 의상이 아니라고 한다. 공식 석상에서 입는 코트나 정장 상의 안에는 최첨단 방탄 라이닝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방탄 조끼보다 훨씬 가볍고 얇으면서도 방탄 성능은 압도적인 특수 소재라고 한다. 문제는 성능이 좋을수록 무거워진다는 것인데 그가 입는 코트 한 벌의 무게가 무려 수 킬로그램에 달한다고 한다. 일반인은 10분만 입어도 어깨가 무너질 정도이지만 그는 이것을 입고 하루 종일 포커페이스로 버틴다고 한다. 심지어 독극물 스프레이나 생화학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코팅, 러시아 날씨를 견딜 수 있는 최첨단 발열 시스템까지 있다고 한다. 푸틴이 서방의 리버럴한 가치관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이유는 그가 전통적 가치의 파수꾼을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특히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해체와 전통 종교의 몰락을 경계하는데 러시아 정교회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 신의 축복을 받는 국가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소련 붕괴 이후 헐값에 팔려 나가던 국가 자원을 회수하고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글로벌리즘 체제에 당당히 거부를 한 모습은 모든 언론에서 그를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푸틴의 이런 반글로벌리즘 태도 덕분에 이란, 베네수엘라처럼 미국 트럼프 진영의 대척점에도 불구하고 마가 진영에서는 은근 호감도가 높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돈이 되는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한다.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 LG, 현대차 등을 러시아 경제의 동반자로 대우했다고 한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러 정상회담을 했는데 푸틴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신년위호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푸틴이 이것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가 더 놀라운데 그는 실제로 과거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았고 90년대 샹트페테르부르크대 총장의 국제문제 보좌관을 하던 시절 한국의 외교관에게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책이 있으면 한국어든 다른 언어로 쓰였든 모두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 따라서 미술품 시장에서 판매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신년위호를 푸틴이 직접 원본을 구매했다고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당신은 푸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상 일용이 마스크였다.